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후 세션 중에 이제 구글의 쿠버네티스, GK와 아고네스를 이용해서 게임 서버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게임 서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최대한 데모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모를 준비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글자가 작더라고요. 최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간단한 게임 서버 데이터 가져올 거니까 게임 서버의 예제로 소노틱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서비스로 빅쿼리가 있는데 이 빅쿼리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빅쿼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먼저 어떻게 수집하는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빅쿼리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계속 제너레이션 AI가 핫한데요. 이러한 제너레이션 AI를 분석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노틱과 빅쿼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고네스로 게임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게임 서버에 쉽게 연동해 가지고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오픈소스 FPS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오픈소스의 이제 FPS 게임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이 소노틱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게임 성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고네스 그리고 GK로 게임 서버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소노틱과 연동해 가지고 아고네스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을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아까 말씀 주셨던 아고네스와 UDP 프록시, 퀼킨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돼서 몇 줄의 코딩만으로 바로 완성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먼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통적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에 들어가는 공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부분은 좀 배포와 유지 보수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에 대해도 너무 많은 운영에 대한 부분, 시간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인프라가 아닌 인사이트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빅쿼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분이 이제 GK 때문에 이제 구글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빅쿼리라는 서비스를 보고 구글에 들어오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서비스입니다. 빅쿼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SQL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빠른데요.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코딩, 특히 스파크로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빅쿼리에서 SQL로도 데이터 변환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을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빠른 속도를 경험하면서도 적은 비용을 사용을 해서 서버리스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의 많은 기능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많은 기능들이 이 빅쿼리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머신러닝도 이 빅쿼리에서 쉽게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 화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SQL을 입력을 하고 실행만 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아래쪽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정리하면 빅쿼리는 분석을 위해서 페타바이트급의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SQL로 쿼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빅쿼리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분산 스토리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드레멜 기반의 클러스터링 컴퓨팅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페타비트의 정말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하둡의 HDFS의 전신이 되었던 GFS 파일 시스템, 구글의 파일 시스템의 개선된 버전인 콜로서스로 다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리밍 수집까지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노틱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빅쿼리에 두고 이제 데이터를 소노틱에서 가져와서 여러 처리를 통해 빅쿼리에 넣는 수집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빅쿼리에 수집된 데이터는 빅쿼리에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머신러닝도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까 나왔던 유튜버와 같은 광고 마케팅 플랫폼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유저들을 획득하거나 기존 유저들을 재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플레이어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아고네스 그 아키텍처를 좀 단순화해서 그려봤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게임 서버고요. 이제 유저가 가장 먼저 로그인하면은 유저 프로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저를 프로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나왔던 이제 글로벌 규모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스패너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매치 서버에서 어떤 유저들과 매치를 할 건지 이렇게 매치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실제 게임은 이 게임 서버에서 아고네스 위에 게임 서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렇게 DB 스패너와 같은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치 서버, 그 다음에 게임 서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빅쿼리와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런 작업 없이, 아무런 ETL 없이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구글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빅쿼리에서는 그런 스패너나 구글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 옴니를 활용하면은 타 CSP에 있는 데이터도 쉽게 빅쿼리에서 가져오지 않고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서드파티에서도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곳에서 빅쿼리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애즈, 유튜브와 같은 데이터들도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쉽게 정기적으로 빅쿼리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배치와 스트리밍과 같은 기능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시간의 데모에서는 이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와 이제 배치,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S3까지는 게임에서 넣어놨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빅쿼리에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빅쿼리에 가져오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에 이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고요. 여기 스토리지에 들어가면은 데이터를 일단 미리 넣어놨습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최대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파일이 났고요. 여기에 두 종류의 로그,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벤트 로그라는 데이터고요. 50에서 100메가 정도의 데이터 파일이 이제 92개 정도가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좀 가져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벤트 스탯이라는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한 80메가바이트의 데이터가 한 2개 정도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에 가져오려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먼저 데이터 셋, 테이블이 저장된 데이터 셋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소노틱 애널리틱스라고 만들고 이제 큰 설정은 하지는 않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셋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위쪽에서 add를 누르면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아래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타 CSP의 스토리지도 있고요. 여기서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벤트 로그의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9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정의했던 데이터 셋과 테이블 이름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가 저희가 CSV니까 이제 파일 포맷을 CSV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는 오토로 디텍트하게 세팅을 해두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잡이 생성이 되고요. 이게 한 몇 초 정도 흐르고 나면은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몇 초 정도 후에 바로 빅쿼리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빨리 감기 하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지금 바로 다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키마도 잘 만들어졌고 데이터 프리뷰를 보시면은 그 안에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별로 어떤 유저가 발생한 이벤트, 국가의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사이즈가 3기가 그리고 6,40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쉽게 배치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스키마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 스탯이라는 스키마를 만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는 아직 없으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을 거고요. 왼쪽에 보면은 데이터 트랜스퍼를 눌러가지고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잡의 네임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는 24시간마다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 아까 스토리지에서 봤던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맷도 이제 CSV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아래쪽에서 뭐 특별한 옵션은 없고 이제 첫 줄은 이제 제목 타이틀이 있으니까 첫 줄은 무시하도록 세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잡이 생성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돌렸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렇게 언제 잡이 돌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빅쿼리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빅쿼리에 들어가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벤트 스탯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실제 게임에 들어가서 유저가 어떤 맵에서 누구를 킬을 했다라는 이벤트 데이터가 현재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분석할 때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100만 건에 160MB 정도 좀 작은 사이즈로 데이터는 들어 있습니다. 네, 방금은 배치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저희는 아파치 빔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 빔은 배치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구글에서 만들고 오픈 소스로 이제 내놓은 모델이고요. 아무리 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스케일러블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치 빔으로 배치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이거를 저희는 실행하는 러너인 데이터 플로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 아파치 빔을 실행할 수 있는 러너인데요. 여기에 넣어 놓기만 하면은 실시간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들어오든 아무리 큰 데이터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현대적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아키텍처가 완성이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이제 펍석 같은 메시지 큐에서 일단 담았다가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빅쿼리에 넣을 수가 있고요. 배치 데이터는 구글 스토리지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면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처리하고 빅쿼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펍섭이나 이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처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플로우 없이 바로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장을 했다면 이를 분석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기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6천만 건의 3기가 정도 데이터의 사이즈고요. 하나는 100만 건 정도의 테이블입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이제 쿼리를 돌려보는 정도로 이제 테스트해 볼 건데요. 네, 먼저는 작은 테이블에서 조회하겠습니다. 100만 건 정도 들어있던 데이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유저가 어떤 게임을 했고 어떤 맵에서 언제 누구를 킬했다라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킬을 할 때마다 이제 로그 파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이거를 스토리지에 넣었다가 이제 빅쿼리에 저희는 가져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인기 있는 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QL 간단한 문법으로 이렇게 게임 맵에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카운트를 하면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바로 나왔는데요. 데이터가 일단 작으니까 전체 1초 정도 처리가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이제 어떤 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킬수 상위 10명의 플레이어를 뽑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킬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이제 아래쪽에 실행된 결과가 나오고요. 실행된 데이터도 나옵니다. 이제 어떤 유저가 얼마나 킬을 했다라는 거를 빠르게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초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대, 가장 바쁜 시간대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데이터 변환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데이터 타임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타임에서 펑션을 이용해서 시간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기준에서 게임을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쿼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결과가 나왔고요. 소팅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시간대별로 유저가 어느 정도 게임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임의 데이터여가지고 데이터가 뭐 실제 게임이랑 크게 관련은 좀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 좀 참고를 위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데이터를 처리해 보겠는데요. 3기가 데이터고 6,400만 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바로 조회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벤트, 유저가 일으킨 이벤트와 이제 국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별로 시간대별로 유저의 카운트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안쪽만 선택을 해가지고 쿼리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금방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 국가가 있고 시간대가 있고 유저의 카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된 초도 이제 데이터 규모가 꽤 컸는데도 1초 만에 결과가 나왔고요.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익스큐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지별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인풋하고 어그리게이션하고 결과를 아웃풋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큐션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각 단계별로, 각 스테이지별로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튜닝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가별로 특정 국가를 필드로 좀 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시간대 기준으로 이제 피벗 한다고 말을 하는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빅쿼리에는 피벗 할 수 있는 함수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국가를 필드로 빼겠다라는 피벗 함수만 적어주면은 이렇게 피벗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단순한 쿼리만 했었는데요. 빅쿼리에서는 빅쿼리 머신러닝, 빅쿼리의 ML을 활용해 가지고 머신러닝도 쿼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분류나 회귀 모델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아리마 플러스 같은 모델,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직접 구현한 모델도 이제 빅쿼리 ML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국가별로 시간대별로 유저를 카운트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왼쪽에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먼저 시트로 볼 수 있는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트에 누르게 되면은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지금 조회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글 시트의 원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트에 익숙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빅쿼리의 데이터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드 값을 넣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루커 스튜디오로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가볍게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가 루커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템플릿 정도로 이제 일부 데이터 시각화된 부분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당연히 내가 그래프를 바꾸는 부분이나 이제 필드 같은 것들을 바꿔가지고 시각화하는 부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는 BI 서비스로 아까 이제 크래프톤에서 좋은 발표 감사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사용했던 루커와 루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일단 루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보셨던 서비스이고요. 좀 가볍게 무료부터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고급적인 분석, 그 기존의 BI 이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은 루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제 루커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개발 과정에서 좀 나오는 그 데이터 니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제 게임 오픈했을 때 성과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소노틱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수, 어떤 게임을 많이 했는지, 인기 있는 무기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빅쿼리 BQML과 연동을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유저의 세그멘테이션 나온 것 같은 것들도 바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커와 같은 이제 좀 더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좀 더 이쁘고 좀 다양한 BI 툴들, BI 대시보드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각화하는 부분까지 이제 빅쿼리와 연동을 하게 되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안하는 현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처가 완성이 됩니다. 빅쿼리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 되고요.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아키텍처가 구축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젠 AI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 건데요. 분석에서도 젠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고 좀 몇 가지 적어와 봤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데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게임을 출시하면은 커뮤니티 같은 부분을 많이 분석하시잖아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라지 랭귀지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감성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의 성격을 분석한다든지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을 예측한다거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트렌드를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량의 데이터에서 인사이트에 추출하는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쿼리에서도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 가능합니다. 아까 너무 빨리 성현님께서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API로 콜할 수가 있으면은 빅쿼리에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빅쿼리에서 리모트 펑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그 간단한 이제 스칼라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콜을 하면은 이제 결과를 바로 반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빅쿼리 리모트 펑션에서는 이렇게 쿼리에서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클라우드 펑션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모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펑션, 저 리모트 펑션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일단 클라우드 펑션에서 일단 구현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번역하는 부분과 이제 팜 API 쓰는 부분을 넣어놨는데요. 아직은 이제 번역하는 팜 API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글로 바꾸기 위해 번역 API까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SDK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이제 트랜스레이션 API를 콜해 가지고 결과를 반환하는 펑션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URL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으로 호출할 겁니다. 다음은 팜 API를 이제 호출하는 부분을 구현한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SDK를 이용해 가지고 팜 API를 호출할 거고요. 저희 이제 팜2의 바이슨 모델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URL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빅쿼리에서 여기에 호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트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하는 부분에서는 그 트랜스레이트의 URL, 클라우드 펑션 URL을 넣어서 함수를 이제 생성하는
SQL문을 던지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팜2를 호출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국가별로 시간대별로 유저 카운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이렇게 국가별로 시간대별로 유저 카운트가 나왔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쿼리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모았고요. 국가별로 시간대별로 카운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이니까 저희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가지고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나 마케팅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안을 해줘 라는 결과를 던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팜 API 호출하는 부분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로 변환하는 부분을 넣어 주었습니다. 네, 결과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구글 시트에 연동을 해가지고 좀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글 시트에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일단 읽어보면은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게임은 미국, 캐나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그리고 오후 9시경에 피크고 국가별로 이제 저녁 시간 마케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데이터가 임의로 만들었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젠 AI를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좀 가능성만 좀 체크를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펑션을 직접 구현할 필요도 없이 리모트 펑션을 구현할 필요 없이 이제 펑션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성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프리뷰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청을 통해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활용하는 고객사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은 이제 정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환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그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최적의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